여기 한국 남자를 만나고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짝사랑을 정리하던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의 비밀에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리스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요식업으로 꽤나 성공한 사업가로 아빠가 브랜딩한 식당들은 프랑스 전역에 즐비해 있는데요. 물론 제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빠였지만 아빠는 성공한 사업가답게 유일한 자식이었던 제게 원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리스, 너도 아빠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노는 건 성공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단다. 알리스, 너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자친구는 꿈도 꾸지 말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연애 따위를 할 시간이 어딨니? 그렇게 저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늘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게 바로 한국 문화였어요. 매일같이 감옥 같은 집에만 갇혀있던 저를 잠시나마 자유롭게 해줬던 게 바로 한국 드라마였거든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한국어를 꽤나 잘 구사하게 되었을 만큼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갔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심지어 프랑스 남자들과는 달리 의리 있고 매너도 좋은 한국 남자는 제 이상형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라마 속에서 봤던 한국 남자들은 키도 엄청나게 컸고 체격도 다부져서 남성적인 매력이 넘쳤는데 제가 소개받은 한국 남자는 키가 170cm인 저보다도 작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깨도 여자인 저보다 좁아 보였거든요. 저는 외적인 부분보다 한국 남자의 책임감 있고 자상한 매력이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조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제가 한국 남자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한국 남자의 매너는 최악이었거든요. 저희는 삼겹살집에 갔는데 종업원이 집게와 고기를 그 앞에 놔두자 이 한국인 남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집게와 고기를 다시 제 쪽으로 두며 저보고 고기를 구우라는 눈빛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고기도 남자가 구워주고 쌈을 싸서 먹여주기까지 하던데 저는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괜한 감정 싸움을 하기도 싫었기에 저는 잔말 없이 집게를 들었죠. 그런데 역시나 이상했어요. 그는 쌈을 처음 먹어보는지 쌈을 베어 물며 쌈을 한 입에 다 먹지 않았거든요. 한국인이 쌈을 이런 식으로 근본 없이 먹다니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가 의심스러워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인인데 왜 쌈을 그렇게 먹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에 와서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어렸을 때 프랑스에 왔다기엔 불어 실력이 굉장히 부족해 보였기에 제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죠. 어쨌든 저는 그와의 데이트 동안 온갖 시중을 들어야만 했고 그렇게 한국 남자의 매너 없고 배려심 없는 모습에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는 만나지 않기 위해 고깃값을 전부 제가 지불했죠. 그러자 그는 예의상이라도 전혀 돈을 보태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라고 생각하는 듯한 우쭐대는 표정을 지으며 제 몸을 과감하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변태적인 행동에 기겁을 했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뿌리치고 집에 와버렸죠. 그렇게 저는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과장이 들어가 있던 거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제 짝사랑을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치 않게 또다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리 근교에서 매우 조그마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은 정리해도 한국 음식만큼은 끊을 수 없었기에 우연치 않게 그 한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허름한 겉모습과는 달리 이곳의 음식은 정말 최고더군요. 그의 식당은 저희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의 한식을 잊지 못해 늘 그의 작은 한식당을 찾곤 했는데요. 식당 위치가 좋지 못해서인지 그의 한식당은 맛에 비해 많은 손님이 찾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저야 식당이 한적해서 좋았죠. 그렇게 몇 달을 그의 식당에 방문하자 그는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제 식당에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이번 요리는 제가 사도록 할게요. 저는 그때 한국 남자라면 학을 떼던 상태였기에
한국인인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저 요리에만 집중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요, 뭘. 하지만 그 후로도 이 한국인 식당 주인은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고 전에 만난 한국 남자와는 다른 그의 진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저희는 식사 약속까지 잡게 되었고 자신을 진성이라고 소개한 이 한국인 남성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진성은 무척이나 자상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또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전에 만난 남성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진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거든요. 한국인으로서 저는 여자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하는 한국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유대감과 소속감이 강해서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계라도 반드시 부모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곤 하죠. 즉, 한국어를 아예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부분을 보니 그는 틀림없이 일본인일 거예요. 실제로 일본은 반드시 여자가 고기를 굽고 술도 무조건 여자가 따르는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앞불사,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아시아계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속인 일본에 반감을 가지며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자의 이미지를 모두 가진 진성과 더욱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를 반대하시는 아빠에겐 비밀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아빠 회사에 입사해서 곧바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연이은 성공으로 자신감이 넘치셨고 이번에는 프랑스 내의 프랑스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본 음식점을 브랜딩 해보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일본풍 문화와 일본풍 캐릭터들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진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처럼 메뉴를 구성해서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고객층을 노린 것이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현재 일본 문화의 영향력은 전과 같지 않고 그 자리를 전부 한국이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사업에만 몰두하셔서 아직 이러한 유행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10년, 20년 전에나 유행했던 일본 문화가 주류인 줄 알고 계셨죠. 따라서 저는 일식보다 한식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음식이고 사람들의 인지도도 한국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그저 애송이 취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이셨고 안타깝게도 사업은 정말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프랑스 내의 일본인들은 돈을 아끼고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서 외식을 잘 안 했을 뿐더러 10년 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본 문화를 찾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죠. 또한 일본 문화를 선호하는 고객층은 중간이 없어서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아예 관심도 없어 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열광적으로 좋아해서 일본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일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 가게에 찾지 않았고 열광적인 일본팬 고객층들은 아빠가 브랜딩한 일본 식당은 진짜 일본이 아니라며 찾지 않았죠. 결국 아빠의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연이은 성공으로 자신이 넘치셨던 아빠는 이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셨고 결국 손해는 엄청났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아빠였지만 대형 사업 하나 실패한 것으로 대저택 갔던 집도 팔고 차도 팔아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몰락해버리셨죠. 결국 자본 문제 때문에 아빠의 나머지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죠. 그때 저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진성의 조그마한 한식당을 생각해냈거든요. 한식당은 작은 규모로도 차릴 수 있고 아시아풍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식당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뒤바꿀 필요도 없었죠. 저는 아빠에게 제 경험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식당 컨셉을 한식당으로 바꾸고 프랑스 최고의 한식 요리사 진성에게 레시피를 맡긴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대로라면 그동안 아빠가 일궈온 다른 사업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기에 아빠는 마지못해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진성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동안은 자본금이 없어서 파리 근교의 작은 식당을 운영해야 했지만 언젠가는 파리로 들어가서 대규모 한식당을 차려보는 게 그의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단
파리 외곽에 매장 하나만 운영하게 된 저희는 처음부터 놀라운 성과를 냈거든요. 프랑스 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엄청난 관심 덕분인지 사람들은 오픈 첫날부터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성의 요리를 맛본 이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진성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한국 음식인 비빔밥을 살짝 변형해서 죽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고, 이 변형 비빔밥은 저희 매장의 대표 메뉴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바쁜 파리 사람들에게 5분 만에 조리되는 김밥과 라면은 혁명 그 자체였죠. 실제로 라면은 기존 일식당의 라멘보다 훨씬 마진이 많이 남음에도 라멘보다 10배 이상은 더 잘 팔렸어요. 그 외에도 떡볶이 같은 분식류도 프랑스 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저희의 첫 매장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아빠는 무척이나 놀라워하시며 기존 일식당들을 빠르게 한식당 컨셉으로 바꿔갔습니다. 또한 진성에게 정규직과 높은 연봉, 그리고 가게들을 총괄할 높은 직책까지 제안하셨죠. 하지만 진성은 높은 직책은 됐고 자신은 한식을 프랑스에도 널리 알리는 게 목표라며 관리를 맡기보다는 한식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준 높은 한식을 개발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더군요. 이에 사업가인 아빠는 무척이나 감동하셨습니다. 알리스, 아무래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구나. 이 각박한 사회 속에 아직도 이런 멋있는 젊은이가 남아있었다니. 오늘부로 진성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겠으니 더욱 진지하게 만나보도록 하렴. 그렇게 저는 모든 매장을 총괄하고 진성은 레시피 개발과 요리에 몰두했습니다. 저희는 꽤나 잘 맞는 사업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고 결국 현재는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죠. 역시나 진성은 한식으로 전 세계인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목표를 가진 남자답게 아이가 태어나도 당장은 한국으로 데려가서 키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어만큼은 철저하게 교육할 거라며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인에게 속아서 진성의 구애를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덕분에 사업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